한다면 한다. 이재명은 한다. 애동 세상 이재명. 사람 사는 세상 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재명은 한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네, 힘내세요. 한다면 한다. 이재명.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워낙 그 형식적인 걸 좀 자제하시고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게 빠르게 진행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해 주신 후보님께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팔대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10월 2일부터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자영업연합회 정책기관서 거짓말 안 하는 예, 인천 이재명 대통령. 제가 그 네 마디로 인천 오세요. 인천. 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다음에 송정만 회장님 서시고요. 또 코스토콜 회장님 서시고 이건 누리 이실 나중에. 네,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정리할게요. 네, 다음 부분은 저쪽으로 가시고. 모델을 보여주면 사람만 바꿔요. 네, 여기 보시죠.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 둘. 예, 됐습니다. 다음은 손정만 이사님. 마스크 쓰십시오. 네, 여기 보시죠.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내가 이런 거 자꾸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받는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들도 신문사에서 좀 같이 여러분이 만들어야죠.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언론을 만들어내서 이용만 하고. 앞에 좀 봐주십시오.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번 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 둘. 더불어 하면 살자 이렇게 해야 주먹 쥐고 더불어 살자 더불어 살자. 네, 감사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후보 이재명. 공약 이행률 98% 이재명. 한다면 한다 이재명. 현장 단체들 말씀은 빠르게 하신 말씀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침착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1, 2분 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서도 같이 드릴 예정이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걸 보시고 후보님이 정책에 반영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선 김병배 회장님부터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장 김경배입니다. 지난 8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무려 80% 가까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길거리에 내앉고 또 가족이 몰살당 자살하고 이런 일들을 다 겪었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재정부가 다른 예산은 다 늘려놓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80% 가까이 삭감했는지, 나라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나라가 과연 있는 건지, 국가가 또는 정치는 뭐 때문에 있는지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가 30조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주는 거는 거기에 8%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2%를 또 지원합니다. 30조에 8%를 중앙정부가 되는데, 그러면 30조의 경제 효과가, 그것이 장사가 잘 돼서 쇼핑도 하고 또 식당도 가게 되고 또 이발소도 가고 이런 이 순환이 됨으로써 그게 3번만 돌아도 100조 가까이 되는 경제 유발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나마 정말 그 기대하고 그나마 그걸로 지금까지 버텨와도 가온이 아닌데,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그걸 예산을 날리는지 참으로 말이 안 나오고 저희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을 비롯해서 야당도 모두가 소상공인을 위하고 정말 꼭 경제 주체 한 축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배 회장님의 애절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코로나 사태에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보상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석 회장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상임의장 경기석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됐다고 느껴지고요. 자영업자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그런 제안을 걸어줘서 상당히 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기부에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또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 물론 혜택도 많이 간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각지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 그 4대 보험을 들은 업종, 그러니까 4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3.3%를 세금으로 신고한 그러한 업종들은 인건비로 계산이 제로로 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기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도 인건비로 들어갔다라고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자영업자한테 어떤 거냐면 고정비의 50%가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고정비, 인건비가 50대 50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50%에 대한 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 또한 손실이고 또 자영업자의 고충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백신 패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백신 패스는 유일하게 학생들이 자주 가는 업종하고 그다음에 고위험 시설이라고 돼 있는 업종들이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신 패스 제도를 하는 거는 또 물론 시간 제한은 풀렸지만 인원 제한이 또 걸림으로써
또 이 인원 제한 또한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손실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또 손실 보상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고요. 또 법으로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또 우려스러운 건 오늘 방송도 많이 나오고 오늘 위드 코로나 생활방역위원회에서 회의에 상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18세 이하를 백신 필수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18세 이하는 지금까지 접종률이 5%에도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백신을 맞지 않거나 또 못 맞거나 하던데 거기에 관련된 자영업자나 이런 데는 뭐 90% 이상의 상당한 큰 피해를 볼 걸로 예상이 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손실 보상은 지금 마련돼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집합 금지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상정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후보님께서 이 부분을 좀 강력히 저지해 주시고 또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상가 임대차 아까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치셨던 포방터 시장의 유경희 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저희는 작년에 착한 임대인이라는 제도로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다른 회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직접 임대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시장은 또 많이 도와주셔서 착한 임대인이라는 제도로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서대문에서 또 도와주셔갖고 또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한 번씩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선의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거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동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임대료 멈춤법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쨌든 포방터 시장에서는 임대료 착한 운동을 시작을 해서 잘 혜택을 받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 골목 상점가 연합회의 장영환 회장님으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인천 골목 상점가 연합회 회장 장영환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후보님께 두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어떻고 하는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점은 후보님께 배워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처음에 소개드린 대로 인천의 골목형 상점가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13개의 저희 구에 상점가가 있고 인천 전체에 15개가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기왕에 만들어진 이 상점가를 육성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새로운 상점가를 계속 발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후보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상점가들의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서 청장님들의 의지하고는 별개로 충분하게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상점가의 그 상인회들의 의혹에 다소 조금 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비로 상점가 지원 예산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 또 기왕에 상점가 예산이 세워진다면은 기존의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그 제도하고는 별도로 골목형 상점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왕에 지원을 받고 있는 상인들하고 새로이 생기는 골목형 상점가의 상인들하고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그리고 그 점은 좀 반드시 예산을 세워주시고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이제 상정가를 만들 수 있는 걸림돌이 거의 다 제거됐다고 봐지는데 지금도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인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고 또한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부족해서라도 현재 이게 대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자 중소기업부의 조례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토지주하고 건물주의 허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조항 때문에 그게 결림돌이 돼서 상정가를 만드는데 너무나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항을 뺀 표준 조례안을 중소기업부에서 준비를 해놨다가 각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오면은 그 표준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전국에 75개 지자체가 기왕에 조례를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65개 자치제 조례에는 토지주와 건물주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나머지 10개 지자체를 제한 나머지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사심입니다만은 인천 서구가 후보님 성남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계실 때 서구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지역화폐를 기왕에 발행을 했었고 협동조합이 그게 매개체가 돼서 지금 서구가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지역화폐를 그러니까 유통시키고 있는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년 한 해 13개의 상정가를 만들어낼 만큼 지자체장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이런 선제적으로 중소상인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저희 서구에 반드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통상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죠. 유통상인 협회의 송정만 회장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국유통상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정만입니다. 후보님께 지난번 도청에서 경상원 할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 중소상공업 특히해서 중소상인들 식당업 이런 업체들은 코로나라고 해서 많이 저 제한을 받아가지고 다 죽은 상태, 지금은 60% 70% 죽은 상태인데 그중에 그래도 그나마 그 업체들은 조금씩 보상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업이 죽게 되면은 항공사도 죽듯이 식당이 죽게 되면 거기에 납품 식자재 도소매업들은 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우리 유통 도소매에는 전혀 손길이 안 뻗치고 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요즘 또 플랫폼이니 무슨 대기업들이 식자재 납품에 진출을 해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움을 타고 조금 살아날 만한데 대기업들이 대들으니까 역시 또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유통산업발전법 내 말고 우리 중소 저가업종 법을 통과시켜서 대기업들이 앞으로 더 이상 중소상인들이 하는 업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지금 보면 LG 아우홈이나 자꾸 계속 뛰어들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 여당이나 특히 후보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좀 해서 여당이 적극 나서 좀 그런 보탬해서 중소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세월 그거 좀 만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김진현 공동대표는 코스트코 입점 저지 대표로 오셔서 지금 말씀을 주십시오. 네, 저는 고척 코스트코 현대 아이파크몰 입점 저지 공동대표 김지연입니다. 우선 경기도지사로 계실 때 대규모 점포 저지
저지를 위한 추진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온 거는 지금 서울의 세 군데 지금 마곡하고 마포하고 저희 구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이 또 한 군데가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막아내야 되는 거고 대규모 이제 점포 즉 이제 복합 쇼핑몰이 이렇게 골목 상권을 다 죽이는 주범인 거거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면서 골목 상권이 조금 더 활기를 띠는 판에 이 상권을 죽이는 대형 점포들이 이렇게 들어선다라면 저희 영세상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의 80%가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소유를. 그럼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금 골목상권을 죽이는데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저는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후보님이 한번 심도 깊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살고 싶어요. 저희 상인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인들의 권리를 조금 더 저희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를 찾고 저희도 평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후보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이걸 분명히 막아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서도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동주 의원이랑 면담을 하다 보니까 유통법이 지금 아직 계류되어 있다라고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 상인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보다 대규모 점포가. 거기에 지금 정부 주택도시기금이 그쪽으로 지금 흘러들고 있다라는 그 자체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그 후보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어 빨리 가셔야 되는데 현장 이야기를 더 들어주시겠다고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발언 순서였습니다만 다른 분들 발언을 좀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철 집행관 인천 지역 앞에 골목상권 올리기 공동본부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지역 앞에 발행액을 30조로 늘려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민생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기획하고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부터 기재부가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예산처 따로 뭐 재경부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뭐 총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있는 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유독 너무 많은 권한이 집행되다 보니까 우리 민생 이게 지역화폐가 여야 예산도 아니고 모든 국민들을 위한 국민 예산인데 이 너무 무소불위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또 내년에 온누리 상품권은 우리 이충환 회장님도 계시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3.5조로 늘려놨어요. 3조에서 3.5조로 늘려놨는데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은 20조에서 6조로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이 도대체 무슨 잣대이고 기준인지 자기네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건 살려주고 어떤 건 죽이고 똑같은 상인들인데 온누리 상품권은 늘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렇게 싹둑 자르는 이 행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꼭 조직 개편을 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관료 권력을 꼭 견제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앞에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절히 또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두 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지역 앞에 골목상권 올리기 추천본부 본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카페와 관련해서는 제가 워낙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역 카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 골목 상권 그리고 전통시장을 쭉 다니면서 한 600 정도의 650명의 샘플을 이렇게 조사해봤지만은 실제로 지역 카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까지 됩니다. 만약 이 지역 카페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 카페는 반드시 늘려야 되는 거고요. 이 지역 카페는 이 생명서 같은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서는 내년도에 올해가 15조 발행되어졌는데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대폭 발행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앞에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래도 그 가장 큰 현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계속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경기도 상인연합회 이충환 이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장사를 하면서 그 지역 앞에 대한 위력을 몸으로 또 몸소 느꼈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지역 앞에를 줄였는데 이것은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정책을 펴고 예산을 만들다 보니 그 전혀 현장과 맞지 않다. 말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시키고 늘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것들이 과연 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자영업자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상인들이 이 장사를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사무실만 있지 말고 현장에 와서 피부로 느껴보고 아마 단 하루라도 직접 나와서 장사를 한다면은 정말 이 지역 앞의 위력을 몸으로 체험하고 실질적인 그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 세우기 전에 한 번 정도 단 하루라도 시장에서 또는 점포에서 골목상권에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10,000명 정도의 서명을 경기도 상인연합에서 받아서 기재부에 제출했고 또 국회의장에도 제출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절절한 지역 앞에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님의 말씀, 마무리 말씀을 듣고 정책 제안서를 드리는 그런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시면 이렇게 생업 현장을 버려두고 이 차가운 곳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 나가실까 참 생각하니까 매우 죄송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동주 의원님께서 원래 이제 맡고 있는 일이시고 또 내용들을 되게 다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아까 우리 여기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 판단이 필요한 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아까 경기석 회장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손실보상 책정과 관련해서 이제 인건비 인정을 해주느냐 마느냐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이 안 돼서 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18세 이하 패스 도입 우려 있으신데 이게 어쨌든 정책 결정이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보상하는 게 맞을 테고 만약에 굳이 필요 없다면 시행을 안 해도 될 텐데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해서 함께 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당연히 전체 공동체가 보는 혜택이랄까 이득 중에서 일부를 떼서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공평하죠.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특별한 보상을 해서 균형을 맞춘다. 우리 사회의 가장 초보적인 원리가 돼야 될 공정성의 문제니까 하여튼 불가피하다면 보상책도 동시에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까 저 인천에 우리 장영원 회장님 상점가 지원 예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수준이니까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맞겠다. 뭐 그건 맞는 말씀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니 입점한 사람들이 뭐 하겠다는 일을 왜 땅 주인과 건물주 동의를 받으라고 하냐? 그건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땅 주인과 건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는 전혀 없고, 그런 입점자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원받고 그 전체적으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나 건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죠. 근데 거기를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기 저기인데 중소기업 벤처부 아마 소관이 텐데 이 표준조례를 좀 고쳐서 각 시군으로 보내주시면 쉽게 해결될 것 같네요. 네,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종만 회장님 이게 대형 유통 특히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 중개만 해야 되는데 중개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회사 만들고 아예 직접 창고 만들어 놓고 자기가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입점 업체들의 품목 중에 잘 나가는 게 있으면 자기가 그 뺏어서 해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당 경쟁이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미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좀 신속하게 대형 유통 플랫폼들이 중개 외에 직접 판매를 할 수 없게 이거는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서만 이게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일반 시장처럼 당연히 함께 금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형 유통점들은 이미 금지되고 있거든요. 자기 직접 판매하는 게. 그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아까 김기년 회장님 이제 진짜 살고 싶다는 말씀 하셨는데 정말 제가 정말 저도 가슴 아픕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제가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경제력 10위라고는 하지만 뭐 산업재율도 정말로 높고 어제도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제일 높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제일 높고 노인 자살률도 제일 높고 또 심지어 국가가 개인에게 재정 지원해 주는 것도 제일 적고 또 GDP 대비 작년에 또 올해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도 제일 적고 뭐든 1등이 너무 많아요. 그건 나쁜 쪽으로만 1등이 많은데 이게 결국은 총량으로 이제 외관상으로는 정말 선진국이 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나 배려나 인간의 삶의 최소 조건 문제는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초과세수가 뭐 3, 40조씩 생길 만큼 경제는 화랑이라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찬 길거리에 나서서 농성을 하면서 우리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서 지역화폐 예산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애절하게 이렇게 하소연 또 탄원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은 너무 슬픈 일이죠. 얼마든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이고 또 조금만 균형을 회복하고 조금만 공평하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파이도 전체적으로 더 키우고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소수의 그 욕망에 또 지나치게 또 얽매이고 정치나 행정이 소수의 가진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다수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형 유통점들의 입점 저지 활동들은 사실은 뭐 전국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많이 제도적으로 많이 막아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법률적 한계 때문에 막는 게 쉽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위 경제 대국이 됐는데 삶의 질 세계 10위도 한번 얘기해야 될 때가 됐다. 절대 빈곤 시대에는 그 집안이 어쨌든 잘 살면 좀이라도 어쨌든 부를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장남한테 막 최대한 투자하고 또 딸들은 완전히 그냥 아무 지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아들 뭐 큰 아들 잘 키워가지고 그래서 집안이 늘고 또 동생들 또 딸들 조금 도와주고 이러면 뭐 좋아지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절대 빈곤도 벗어났고
어느 정도 사실은 사회 발전도 이뤄냈기 때문에 공평하게 잘 사는 게 진짜 중요한 사회입니다. 예, 그게 그 사회의 자원과 기회를 좀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기도 하죠. 그게 국가가 융성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번영하는 길이기도 한데 지금도 여전히 이 성장 시대, 저발전 시대에 해왔던 이 불균형 성장 전략, 특정 소수에 집중하는 전략을 계속 쓰는 것이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만들어낸 거죠. 부피는 커졌는데 행복의 질은 더 떨어지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도 다수 약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대형 유통점들이 쉽게 입점해서 막 수만 개의 골목 상권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은 조금 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보다 코스트코가 더 무섭다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 다른 것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게 그 지역 카페와 관련해서 오늘은 뭐 이게 주제니까 사실 이제 그 말씀만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지역 카페는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제가 만들어낸 성남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작품이죠. 이게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낭비다 왜 그런 데 쓸 때는 돈 쓰느냐 엄청나게 반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소비 진작 효과도 크고 또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매우 높고 또 경기 진작 효과도 크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기를 드는 것이 바로 기재부입니다. 이 기재부가 나라 경제를 기획하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공평한 나라 되도록 만드는 게 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또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왜 이 다수 서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또 골목 경제 활성화나 또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이 효과가 큰 이 지역 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못 깎아서 안달이고 어떻게 하면 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이런 논쟁도 있었죠. 지역 화폐 아무런 효과 없는 예산 낭비다. 이게 어딘가의 연구 결과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라고 발표할 수 있느냐.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일부 맞아요. 거기는 지역 화폐를 온 동네가 다 발행하면 이 동네 쓸 거를 이 동네 쓰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 결국 각자 자기 지역이 다 쓰면 낭비다. 안 해도 결국 자기 지역이 쓰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그 말도 맞지요. 근데 문제는 이 수평적 이동 말고 수직 이동을 완전히 일부러 외면한 겁니다. 지역 화폐의 핵심 가치는 수원에 쓸 거를 서울에 쓰지 않고 수원에 쓴다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아주 부수인 것이고 대형 유통점으로 몰리는 소비를 동네 골목 상권으로 낮게 깔아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형 여기 근처에 어디 있는 대형 쇼핑몰 또는 뭐 유통점이 매출을 1조 원 올려서 1,000억을 남기면 뭐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부천에 어디 골목에서 1조 원 매출이 쭉 나눠져서 한 집이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그 매출에 의해서 이익본 예를 들면 치킨집 주인은 아니 막걸리라도 지금 가난하니까 아이들 용돈도 줘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채소도 사야 되고 그거 쓰지 않습니까? 쓰면 또 그것서 돈 버는 사람은 또 딴 데 써야 되잖아요. 이런 소위 소비 승수 효과, 소비 증가 효과가 있는 걸 경제학을 조금만 배운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왜 여기다 안 쓰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결국 최종 결론은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뭔가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는 자꾸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 좀 불식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실이가 있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하여튼 국민이 낸 이 정말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든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100원 내서 100원 효과가 있는 것보다는 100원 내서 200원 효과가 있는 걸 써야 되고, 그 측면에서 지역화폐 정책은 소비 유발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도 크고 또 지역 경제 생태계도 살리고 또 이 서민 경제를 또 키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줄일 게 아니라 계속 늘려가야 될 핵심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긴 시간 고생하신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장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뭐 사안마다 모두 답변을 꼼꼼히 해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정책 제안서를